저는 오랫동안 불교윤리의 상식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남결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그랬지만 한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비대면 수업에 적응하느라고 또 애도 먹었고, 조금 이제 익숙해질만 하니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국외적인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나고 그랬어요. 저는 계속 평소에 관심 가졌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신문 기고도 하고 학생들과 강의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옛날 이야기 같지만 제가 1950년대 말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사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늘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피난 가서 고생한 이야기, 여러 슬픈 가족사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게 이제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는지 이상하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서 그런 감정이 솟구치게 됐고요. 특히 이제 다 알다시피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고 SNS가 거의 실시간으로 전쟁 상황을 중계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불교윤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마침 불교윤리의 무의시라는 이런 개념이 이 상황에 한번 적용해서 글을 쓰든 또 강의를 하든 그렇게 해서 참 적절한 주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불교에서는 제시, 법시, 무예시 이렇게 세 가지 보시가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시는 이제 통상 이제 제물로서 다른 사람에게 공덕 짓는 마음을 내는 것이고요. 법시는 이제 출가 성녀나 또 부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정신적인 위안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무예시는 말 그대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생명체가 사는데 가장 근본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요. 생명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그런 공포를 없애주는 만큼 큰 보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전쟁 현장이고요. 지금 우리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장이 정말 무의시라는 불교의 이 보시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든 불교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21세기 불자들의 도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무의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무엇이라는 것이 인도 전통에서 보면요, 참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무엇이는 이제 모든 권력자가 백성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이나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반대급부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런 고통을 겪는 어떤 생명체의 두려움을 없애주면 내 권력이 강화된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통치 능력을 부여받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만큼 어떤 대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저절로 공덕도 따른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인접국가들이 난민들을 받고 이런 활동들이 일종의 무의시다. 그것은 난민들을 받아서 그 주변 인접국들이 국내 안보가 위태로워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불교의 모의시 개념에 따르면 오히려 국내 안보도 안정되고 그 국가의 통치 권력층들도 오히려 그 통치 기반을 획득하는 또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걸로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불교 모의시 전통에서 볼 때에도 아주 적절한 그 대응책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모의시의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고 가장 쉬운 예가 사실 동물입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동물들을 옛날 그 권력자들은 굉장히 우선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사실 모의시의 개념이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서양 사람들은 이 모의시를 공포를 없애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게 모든 모의시 정신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동물 같은 경우 뭐 유기견도 있고 뭐 유기묘도 있고 학대받는 짐승들도 있는데요.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바로 모의시의 출발이고 실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대상은 굉장히 무한하다. 식물도 될 수 있고요. 인간도 될 수 있고요. 전쟁 난민도 될 수 있고요. 동물도 될 수 있고요. 기타 뭐 사회적인 약자들 예컨대 뭐 성소수자든 이런 문제들까지 다 연결되는 아주 굉장히 그 보편적인 그런 불교의 대표적인 윤리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만 모의시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경우, 그것이 동물이든 인간이든 뭐 환경이든 생태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모의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조그만 어떤 그 실천이라도 하려고 할 때 모의시는 사회적인 어떤 관심도 대상도 되고 나 스스로도 공덕을 짓게 되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덕 짓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는데요. 모의시를 너무 어렵고 큰,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으로 삼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그 간단한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이 곧 모의시를 실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 그 모의시를 꼭 뭐 의식하다기보다는 예컨대 우리가 동물에 대한 관심, 뭐 유경이라든가 또 동물과 관련된 어떤 각종 단체들의 어떤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의시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연장시킨다면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 일반 불자들이 할 수 있는 모의시 행동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태어난 곳이고 경주시 간포읍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말씀 많이 드렸던 그 대표적인 그 불교 유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가문사지도 있고 기름사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성무대의 총본산이 된 골굴사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골굴사가 골굴암이라는 작은 암자였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꼬꾸랑거리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아주 뭐 한 40리길이 되는 길을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골굴암과 기림사를 다니면서 불심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불심이 가득한 어머니였고요. 그 과정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적인 정서를 갖게 됐고 또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늦게 대학을 입학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아시는 스님에게 우리 막내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내있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그 부처님과
관계 있는 대학에 한번 원서를 내보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사실은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계기고요. 그 위에는 자연스럽게 불교를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큰 엄덕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께서 지금의 저의 어떤 그 시인의 말을 패러디하면 뭐 9할 이상을 부처님을 공부하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윤리의 어떤 상식화 혹은 대중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교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학문적으로 깊게 연구하는 것도 학자의 임무지만 또 바꿔 생각하면 지금처럼 각종 그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이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상식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각인되게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교계신문에 투고를 하든지 연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방송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불교를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불교 상식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불교에서는 자리이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타자리라고 그러지 않고 자리이타라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한테 먼저 이익이 되는 것이 동시에 남한테도 이익이 되는 방법이 주변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수없이 많이 있거든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도 내 스스로의 어떤 마스크 쓴다든지 이 작은 실천이 내 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염도 막는 이런 효과가 있듯이 남을 위해서 살아라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빚는다는 아주 좋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리이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스스로의 그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어렵지 않게 우리가 같이 그 하와 정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하는 좋은 말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 버마, 이제 미얀마죠. 미얀마 그 스님들이 이제 쓴 이런 그 책 속에 미얀마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가시가 나무잎에 떨어지나 나무잎이 가시 위에 떨어지나 구멍이 뚫려서 고통받는 것은 나무잎이다. 그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 힘이었거나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시에 찔리든 자기가 힘이 없어서 가시 위에 떨어지든 고통받는 것이 나무잎이라는 이 말을 듣고 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고요. 좀 더 우리보다 혹은 나보다 뭐 약자에 있거나 혹은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대장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로 최근에 읽은 책 속에서 발견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가 나무에 떨어지나 나무가 가시에 떨어지나 고통받는 것은 가시가 아니고 나무잎이라는 그 말을 정말 감명 깊게 제가 읽게 됐고요. 뭐 많은 좋은 말이 있지만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결국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그것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